시작에 돋보기 딱 되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포착이 됐죠. 사실 국내 증시에서 등 돌리고 나갔던 외국인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동안 얼마나 무섭게 팔았어요. 4조 원 가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였는데 최근 사흘 동안만 8,600억 원가량 다시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 반등 신호가 될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평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반등을 한 거는 좀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부 좀 저가 매수로 좀 유입이 됐다라는 평가를 한 가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인들의 투매가 또 다시 이번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안타까우면서도 뭐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기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시장은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시점부터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종목별 흐름들 꼼꼼히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한 주간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담았는지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기관 외국인 둘 다 이제 시총 상위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외국인부터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시총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LG화학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파라다이스, 포스코캠텍, HLB, 파워로직스, 휴젤 그리고 카페24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코스피는 정말 시총 상위주 위주로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담았는데 어떤 종목 보셨어요? 일단은 뭐 LG화학이 좀 대표적으로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이제 좀 부진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았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충족시키는 실적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 소재 쪽에서 유가 상승으로 이제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정보 소재 쪽에 대한 이익일 텐데요. 이쪽에서 한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LG화학 쪽에서 뭐 성장 모멘텀 그리고 성장 동력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있는 이 그 전기차랑 ESS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주도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그 말만 하더라도 이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중대형 쪽 이게 한 42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한 60조 정도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쪽 배터리 이쪽에 대한 지속적인 좀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쪽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시장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장에서도 돌아 나올 때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담아놨었던 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더 빨리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률도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내용 미리 보니까 오늘 장 유망주 여기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파워로직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순매수 쪽에 처음으로 이제 좀 들어온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이슈가 10월 30일 날 이제 IR을 했었는데 IR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저점 대비 한 50% 정도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IR 이후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IR 때 이제 기업 설명과 소통 그리고 세일즈가 상당히 좀 잘 먹혔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플러스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수급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 보호회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필을 좀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년부터 EV랑 ESS 배터리팩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판단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새로운 그 좀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좀 추이를 지켜볼 만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ESS 관련 부분 주목을 하셨고요. 시간상 빠르게 기관이 한 주 동안 담았던 종목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어요? 일단은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코덱스 200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메이톡스, 신라젠, 아프리카TV, JYP엔터, SM 정도가 들어왔을 텐데요. 그중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검에도 올라왔었지만 현대차랑 기아차가 실적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는데 품질 비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실적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이 품질 비용 이슈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이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도 현대모비스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쪽에서요? 아프리카TV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그 아시안 게임이랑 롤드컵 이쪽으로 하면서 알프랑 그다음에 MUV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성장 모멘텀으로는 신규 채널 쪽에 대한 부분들, 지상파랑 그다음에 올레 TV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구미를 당기지 않았나. 그리고 컨텐츠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모비스, 아프리카TV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첫 거래일. 예. 야간 선물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잡혀서요. 녹록지 않게 시작은 될 것 같은데 한 주 전망도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좀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장은 단기 저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보다는 개인 쪽,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저점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앞전에도 이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들 쪽 기관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담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때는 기존의 주도주들 그리고 기존의 외국계 기관이 많이 담아놨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에 대한 탄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주도주 위주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올해 이제 주도 업종,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콘텐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종목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캠텍이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산업 그룹 내에서는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PMC엔텍의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유망주 포스코 캠텍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원에 손절가 6만 원 기록을 해두셨다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이벤트가 집중이 돼 있죠. 앞선 코너들에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 FOMC,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 마이크로칩 등의 실적 발표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챙겨볼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이 내용들 그리고 전략들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워치 여기서 정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